근육이 모자란 것 때문에 직접적인 삶의 질 차이가 많이 나요. 놀러 못 다니죠? 숨차고 피곤하죠? 같이 활동 못 하죠? 걷는 거 느려지니까 남들이 싫어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혹시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다 걷는데요. 그래서 좀 강하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는 거 운동 아닙니다. 그거 그만하시고, 그리고 또 나 운동 많이 해, 집안일도 많이 하고 농사도 지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이면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진료보고 있는 내과의사 장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장기는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 간 세포끼리, 장기는 장기끼리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신하면서 동적인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면 많은 부분이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근육이나 뼈도 하루하루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일부가 파괴되고 일부가 생성이 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끼리, 장기끼리 조별 과제가 잘 되면 동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평형 자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그걸 거슬러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늙게 하는 대표적인 습관이 뭐냐? 제일 먼저 1번을 얘기하면 만성질환 관리예요. 고혈압 140에 90, 당뇨, 당화혈색소 6.5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런 수치를 정해놓은 건 여러 관찰, 그리고 실험, 임상시험을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이 이상을 벗어나면 통제가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되었다는 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관리를 안 하면서 몸이 덜 늙고 싶다, 저속노화를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그냥 몸이 늙어라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미 만성질환이 생겼으면 그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노화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요즘에는 암도 만성질환이라 하죠. 한번 걸리면 만성적으로 낫지 않으니까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보통 나누는데요. 급성은 한 1주, 2주 단위, 아급성은 2주에서 한 3, 4개월, 만성질환은 그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질환이라 합니다. 낫지 않는 병들을 다 만성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생긴 사람은 만성질환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만성질환이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주는 습관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술, 담배, 그리고 수면 박탈, 과하게 당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주고 균형을 잃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근감소증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장기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장 기능, 간 기능, 위장 기능,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은 근육은 필수적인 장기는 아니니까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되고 나서도 이것저것 활동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졌잖아요. 은퇴 60에 하게 되면 70, 80, 90 이렇게 끝까지 사시면서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간 기능, 심장 기능, 폐 기능, 콩팥 기능, 다른 장기 기능은 조금 손상된 걸로는 크게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육이 모자란 것 때문에 직접적인 삶의 질 차이가 많이 나요. 놀러 못 다니죠? 숨차고 피곤하죠? 같이 활동 못 하죠? 걷는 거 느려지니까 남들이 싫어하죠? 이런 여러 삶의 질에 영향이 많이 미쳐지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육은 보통 50대부터 감소를 해서 한 10년에 10% 정도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대개 40%, 많으면 절반까지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근육이 줄면서 근육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다라고 하면 근육량도 떨어졌고 근육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론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병원 다니시면서 혈액 검사도 해보고 폐기능 검사도 해보고 심초음파도 해보고 이상이 없는데 숨이 찬다. 그런 분들이 근감소증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피곤함이에요. 동창들이랑 여행 갔는데 내 친구들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밤에 술도 한잔하고 재밌게 노는데 나는 너무 피곤하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만성적으로 그렇다. 그게 대표적인 전조 증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폭이 작아졌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랑 걷는데 유독 처진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을 때 70대 이상 남성의 26.8% 근감소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감소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객관성 있는 검사를 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동네 헬스장 가서 인바디 찍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이제 이게 정상 범위보다 유달리 낮다? 그럼 나 근감소증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병원 가서 치료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혹시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다 한다고 하세요. 뭐 하세요? 물어보면 다 걷는데요. 걷기 운동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하루에 그냥 만보, 이만보 쉼 없이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3000보를 겨우 걷는 분이 내가 걷기 운동한다, 그럼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걷는 것은 운동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나 운동 많이 해, 집안일도 많이 하고 농사도 지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집안일, 농사일, 육체 운동을 운동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량 수준이 낮아서 운동으로 보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고강도의 노동, 농사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휴식 없이 하시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근육 통증 생기고 관절 상하고 여러 건강적으로 나쁜 영향을 일으키기 쉽거든요. 노인분들은 육체 노동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셔야 돼요. 다음으로 반드시 저항성 운동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만보, 이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만 걸으시고 짧게는 처음에는 15분, 10분 하시다 30분, 1시간 정도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지랑 복부, 코어 근육이라 하죠. 그쪽이 취약해지면 낙상이 더더욱 잘 생기기 때문에 또 크게 다치시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계속 근육을 줄이세요, 줄이세요 명령을 내려요. 그거에 저항하시는 게 저항성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운동을 하시고 배우시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운동하는데 뭐 돈을 쓰냐, 운동 내가 평생 안 배웠는데 지금 와서 뭐 배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이라도 배워서 돈 쓰고 배우셔야 돼요. 평생 안 하던 걸 혼자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적절한 강도 설정도 어렵고 다음 단계 나가야 하는 계획 세우기도 어려워요. 체력이 조금씩 길러지고 수행 능력이 좋아지면 운동량을 더 늘려야 돼요. 강도도 늘려야 되고. 근데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초반에는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뛰는 거, 점프하는 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뼈가 잘 부러집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격렬하게 몸을 비트는 운동도 위험합니다. 잘 부러집니다. 골프, 필라테스 이런 게 되겠죠. 조금은 정적이면서 한 근육에 집중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헬스 중에서도 본인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력이 나쁘다. 그러면 기구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구 운동해서 맨몸을 다룰 수 있는 근력을 붙이시고 그 후에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아지세요. 그리고 한 근육만 타겟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근육, 관절을 쓰는 여러 근육을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협응력도 좋아집니다. 어르신들 하루에 만보, 2만보 걷는 거 운동 아닙니다. 그거 그만하시고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스쿼트 동작을 하실 때는 발을 적당히 벌리는 게 중요한데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다리를 벌려 봤을 때 편안하게 지지가 된다. 단 어깨 너비보단 좀 넓은 게 좋습니다. 앉아보세요. 앉는데 엉덩이가 적당히 당겨지면서 이 골반 아래로 내려가는,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신다.
하면 맞는 자세입니다. 발끝은 약간 벌려주시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그럼 조금 벌려보세요. 더 각도도 조금 조정해보시고 알맞은 각도를 잡으신 후에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뱉으세요. 하면 복압이 잡힙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뱉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고 뒤꿈치로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이 동작이 내가 너무 힘들다, 벽에 기대서 상체를 벽 쪽으로 미는 힘을 좀 주시고 엉덩이 힘을 쓰시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계속 앞으로 고꾸라져요,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벽에 기대서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누워서 시행하는 복근 강화 운동인 크런치를 해보겠습니다. 매트 깔고 누우시고요. 무릎을 적당히 세우고 편하신 자세로 세우면 돼요. 이 운동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이 척추, 등뼈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밀어주시면 척추뼈가 등에 그대로 닿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그 무릎 쪽으로 당긴다, 당겨 올라온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요한 게 계속 힘을 유지하셔야 돼요. 복부에 힘을 유지하면서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른다. 그래야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개, 4세트 정도 해보시고 운동이 수월해지신다. 그럼 12개, 15개, 20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해볼 동작은 플랭크라는 동작인데요. 엎드려서 몸을 버티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10초씩 4번 버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엎드리고요.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배를 들어 올린다. 복부랑 옆구리에 힘 들어가는 게 같이 느껴지십니다. 이렇게 속으로 10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었다가 4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볼 동작은 동키킥이라는 동작입니다.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동작입니다. 플랭크와 같이 유사하게 엎드려서 팔을 펴고 다리를 이 무릎을 굽힌 채로 하늘로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낙상 위험도가 2배가량 높습니다. 쉽게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랑 여러 위험 인자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운동 안 하면 근감소증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골감소증도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을 하게 됐을 때 골절 위험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한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폐렴이 걸릴 확률도 높고요. 중환자실 가실 확률도 높고요. 회복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높아요. 사람이 숨 쉬는데 우리 팔 근육, 다리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것도 호흡근이라는 근육으로 쉬거든요. 이게 같이 빠져버려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 인공호흡기 끼고 1주, 2주 버텨야 된다. 그때 버티는 힘이 모자라서 금방 돌아가세요. 장기적인 급성기 질환 때 생기는 장기적인 예후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속노화 근육은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모자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초콜릿 먹으면 혈당 빡 오르면서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인슐린이 갑자기 나오면 점심 식후에 빠른 공복감 느끼시면서 졸리신 기억 있으시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속 노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기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당을 근육에다 저장해 놔요. 저장하는 창고가 모자라니까 당이 더 혈관 속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뇨에 취약해진다. 두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쉽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뼈를 잘 잡거나 관절을 잘 잡아주지 못해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더 많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노쇠가 오게 되는데 이 노쇠가 다른 여러 질환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도 가속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법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과 저항성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근데 치료약이 있냐?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근감소증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영양과 운동이 치료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인성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환 특성상 노인에게만 나타나진 않는다. 근감소증 시작 시점은 개인마다 너무 다르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 30대 인구에서도 한 2% 정도는 근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래보다 영 힘이 없고 매일매일 피곤하다. 그럼 근감소증을 생각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근육 만드는데 먹는 게 70, 운동이 30이라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영양조사를 해봤더니 적게 드시는 군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근감소증 예방하고 치료로 단백질 식사를 권유드리는데 최소한 하루에 1.2g/k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감이 안 오시죠? 70kg이라고 하면 84g, 50kg이라면 60g은 최소한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닭가슴살 진공 포장되어 있는 게 한 100g 정도 있는데 닭가슴살이 그거 하나 먹으면 몸에 25g, 적으면 20g 정도 들어가요. 계란 한 알이 6g에서 7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채우기가 쉬운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한식, 한 공기 쌀 200g 기준으로 나물이랑 찌개 먹는다. 이 한식 한 상으로 단백질 한 25g 정도 먹는 거예요. 거기에 두부랑 고기,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 들어가 있는 반찬 먹는다? 한 35g 정도 돼요. 한식 기준으로 세 끼를 잘 챙겨 먹어야 어르신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최소한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만 봐도 세 끼 다 드시는 분 없고 세 끼 충분히 드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세 끼마다 고기 드시는 분도 잘 없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막 밥에 국수 먹어가지고 김치랑 먹고 때우시는 분들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저는 매 끼니마다 고기나 두부, 콩 아니면 잡곡밥 콩 많이 넣어서 그렇게 드시도록 권유드리고요. 몸에 나쁘다는 편견 없이 고기를 많이 드시도록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고기도 붉은 고기는 몸에 안 좋다더라. 가공육은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흰살 생선이 좋다, 닭고기가 좋다, 오리고기가 좋다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선 많이 드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포만감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 너무 금방 배부르고 기름지다, 그럼 담백한 부분을 찾아 드시든지 갈아서 드시든지 고기국을 내서 드시든지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도 드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파는 것들은 당이 많으니까 좋지 않고 잘 찾아보면 어르신용으로 당 적게 나온 것들 많아요. 그런 거 드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려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식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인생 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운동 배우면 뭐하냐? 운동 배우는데 돈을 쓰냐? 나는 원래 고기 안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10년 후에 넘어지지 않고 팔팔하게 돌아다니시려면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